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배상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재사고 전문 법률사무소 보상가배상의 유정사무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보상가배상의 사례는 무보험 상태에서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초기에 손해액 입증 등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기본적인 것이지만 배상 의무자 특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저희 의뢰인분은 일반 판매시설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인근의 일반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이불이 주변으로 빠르게 연소 확대되면서 저희 의뢰인분도 매장 내 기계, 시설, 재고자산 등이 전소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죠. 상당히 큰 화재였는데요. 최초 화재가 발생한 음식점이나 주변의 다른 피해 업체들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저희 의뢰인분은 안타깝게도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업체들은 보험사를 통해 사고 이후 뭐가 됐든 조치가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는데 반해 저희 의뢰인은 화재 사고를 처음 겪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아무것도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게 된 거죠. 이렇게 사고 당시 적절한 조치를 못하고 상당 기간이 지나면서 타이밍상 바라지 측과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 협의는 해보지도 못하고 소송밖에 답이 없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화재 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 본인이 입은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배상 의무자를 특정해서 그 배상 의무자의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저희 의뢰인의 손해 입증에 중요한 자료가 담긴 컴퓨터가 전소되면서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 의뢰인분이 개인 사정까지 겹치면서 업무 진행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연되고 있었죠. 그래도 어렵게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준비를 이어가던 와중에 다른 피해자의 보험자가 바라지를 상대로 진행했던 구상금 청구 소송의 결과가 나왔는데 피해자가 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희는 상당한 가능성을 보던 차에 관련 소송에서 정반대 결과가 나오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의뢰인분은 그간의 노력도 아깝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내드렸던 법리에 좀 더 믿음을 주시면서 고심 끝에 그래도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셨죠. 이렇게 관련 소송의 패소를 확인하고도 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저희는 최대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관련 소송에서 다른 피해자들이 패소한 사유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법리를 보다 탄탄히 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보상가배상에서는 관련 소송이 패소한 사유에 대해서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처음에는 좀 난감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법리와 주장에 비해 디테일과 증빙이 좀 부족하지만 패소한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주장한 내용의 그 실정법적 근거는 저희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찬찬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소를 제기했던 피고와 관련 소송의 피고는 달랐습니다. 관련 소송의 판단에서도 배상 의무자의 특정이 잘못됐던 점을 꼬집고 있었죠. 쉽게 말씀드리면 관련 소송에서는 엄한 사람한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희망을 보고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 유사 판례와 같은 증빙 자료들을 좀 더 탄탄히 준비했습니다. 손해액 입증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손해가 발생한 재고자산에 대한 손해액 입증을 관건으로 보고 우선 의뢰인의 매장의 재고자산을 일일이 카운팅하는 수기 기록과 사진 자료로 손해가 발생한 수량의 증빙 자료를 만들었고 배치도와 적치도를 작성해서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이후 의뢰인분의 세무 담당 업체와 거래처들의 서류를 협조받아서 일일이 매칭을 해서 손해액을 입증했죠. 이 밖에 기계, 직기비품, 시설의 손해도 손해사진, 매입자료, 신설자료 등을 확인해서 손해사정 작업을 진행했고 관련 자료 일체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소송을 지휘하던 재판부도 피고가 증거로 제출했던 관련 소송과는 피고가 다른 만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 등을 감안해서 조정에 해부했는데요. 그 조정에서는 저희가 청구한 손해액의 약 50%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거는 사실 많은 원인 미상 화재 사고에서 연소 피해에 대한 경감률이 50% 적용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평가하고 청구한 손해액이 대부분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 의뢰인은 애초에 저희가 안내드렸던 수준으로 결정된 조정액이었기 때문에 만족스러워 하셨고요. 상대방도 저희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쉽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않아 조정 내용이 확정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화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상 의무자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그보다 더 원초적인 배상 의무자를 특정하는 것에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이는 어떤 전문가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해평가 관련해서도 되는 대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청구하고 최소한만 감액되라는 식의 기도메타를 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손해액 입증 능력이 있다면 손해액 감정이나 재판부의 판단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보상가배상은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보험금 청구 업무를 포함해 손해배상 청구, 방어에 대한 수백 건의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분을 위한 법리 구성과 자료 증빙,
손해액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자료들로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혹시 화재 사고로 보험금 청구 업무를 진행하셔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나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보상가 배상에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